자, 감지해봐라. 자, 페이스 트랙. 그렇지, 그렇지. 따라간다, 따라가.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안녕하세요, 최규환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조금 아까 좀 선선해져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왔지. 아까 낮에 너무 더워서 집에서 열심히 논문을 썼죠. 지금 소논문 쓰고 있어요. 소논문. 한국연기예술학회에 제출할 소논문. 뭐 기존에 4년 전에 썼었던 그 자연인 연구 석사 논문을 다시 뭐 재편집하는 거지. 근데 지금 다시 그 논문을 돌아보니까 너무 빈약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하고. 그래서 지도교에서는 후지자키 선생님이 이거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거는 수필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지 마라. 근거를 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써야 된다 생각에 고집도 불어가면서 선생님하고도 싸우기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논문으로서는 빈약해. 좀 창피해. 그래서 논문은 정말 이 시기와 유행과 당시의 생각과 정서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언제 한 20년 뒤에 다시 끄집어 봐도 그 학문적 가치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게 그게 논문인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예전에 논문을 보면서 참고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논문들이 많잖아. 그게 훌륭한 논문이죠. 질 들레즈의 그 차이와 반복이 박사 논문이었다는 거 하잖아. 그게 뭐 지금 60년이 흘러서 지금 내가 그 책을 번역해서 번역한 책을, 출판된 책을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만큼 논문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박사 논문을 좀 제대로 쓰고 싶다. 정말 영원히 남는 명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쭉 했었지. 근데 그러려면 주제가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우리 후배 배민이의 스타니슬라스키 지형에 관한 연구, 그 메소드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었지. 그랬지. 강아지가 나한테 안 들어주는구나. 그랬지. 자, 그래서 다시 생각을 좀 더듬어 보면은, 근데 좋은 논문이라고 하면 이제 주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내가 여기서 그 박사를 후지사키 선생님 밑에서 할 수 없었던 것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분이 정년으로 나가면서부터, 안 계시면서부터 4년 전에. 그래서 박사를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비자를 연장해가면서 지금 7년이 되었죠.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6월 30일자로 퇴직을 했지. 퇴사했어, 퇴사. 우리 워크에서 1년 딱 됐네, 그치? 내가 5월에 들어갔으니까 작년에. 워크에서 더 이상 나를 급료를 주기가 힘든 거야. 4대 보험을 해가지고 주기가 힘든 거지. 나한테 줄 일이 없으니까. 우리 이봉우 대표님께서 고맙게도 사원으로 해 주셔가지고, 뭐 그래서 비자를 또 3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회사에 이윤 창출에 내가 도움을 못 되는 건 확실해. 이건 워크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전반적으로 이 배우 교육, 그다음에 연기 교육에 대한 어떤 뭐 질 낮음이라고 할까? 그거하고 다 연관되는 건데, 한국식에 의한 한국적 연기 교육이 나라고 하는 독특한 프로필을 가진 한국 배우가 일본에서 연기 교육을 하는 거가 괜찮긴 한데 꼭 필요하진 않은 거야, 나의 존재가. 백화점에서 다양한 물건을 전시해 두는 면에서는 구색을 맞추는데 적당한데, 거기에서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전권을 주고 이끌어 가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일본은 어찌됐건 그 역할 위주의 교육보다는 배우가 자기의 탤런트적인 재능을 중심으로 해서 역을 연기하는 거에 중심이 가 있는
나라니까 뭐 그거야 뭐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 같고. 근데 그 근본적인 이 환경에서 내가 설 자리가 있긴 있으나 깊이와 확장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 가늠을 했었던 거지. 어찌됐건 퇴사했습니다. 네, 2월 30일 날짜로 퇴사해서 나머지 이제 비자가 지금 2년은 남긴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계속 다른 데하고 업무 위탁 같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체제 그 재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일본 공학원에서 나를 지금 특별 강사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좀 봐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고 이제 계약서 쓰는 걸 남았는데 10월 학기부터 나한테 시수를 얼마나 줄지, 그리고 그 계약서가 내 그 자격을 이어가게 할지, 여기서 내 세금을 내고 살 수 있을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가는 그런 시간 강사 일일 텐데, 그래서 근데 그거야 뭐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나도 노하우가 늘고 일본 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하면 그건 좋죠. 네. 근데 연구를 병행하기가 박사 연구를 병행할 수 없다는 게 나한테는 좀 아쉬운 면이긴 한데, 그래서 한국에 작년에 사실 비자가 딱 끊겼을 때 한국 야 모기가 진짜 많다. 딱 볕은 참 좋은데 뒤에는 또 우리 보이나 뒤에 좀 강아지들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가 개공원이야, 개공원. 막 풀어놓고 노는 사람들이지 뭐. 근데 그랬다. 뭔 얘기했지? 뒤에 개소리가 나서 까먹었네. 개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개도 물론 중요한 동물이죠. 네. 그래. 근데 한국에 작년에 딱 이맘때 내가 박사를 하려고 했잖아. 한국 비자가 딱 끊겼으니까 오케이 돌아가자. 그래, 모교로 가려고 했지. 중대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더라고. 그 기존의 그 지도 교수님하고도 좀 맞지 않고 뭐 연구 방향도 좀 다르고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이제 박사 출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딱 연구 주제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왠지 안 뽑아줄 것 같았어. 나같이 나이 많은 후배가 들어오면은 어색하잖아. 그 교수님들이 나랑 많이 차이 안 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를 알아보자니, 그래서 뭐 성균관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뭐 서울대라든지 다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좀 민희하고 원주하고 상의해가면서 근데 연구 주제가 딱 맞는 데가 없더라고. 내 연구 주제는 스타니스라스키 시스템, 한국 시계에 의한 한국적 연구, 흥, 정, 한, 뭐 우리가 포함이 된 그게 뭐 키워드가 되지. 그다음 무의식, 그다음 배우와 역할과의 관계, 이중적 관계, 배우의 이중성, 뭐 요게 이제 나의 테마인데 딱히 없더라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뭐 스타인스키 시스템의 행동 훈련까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가장 큰 건 에뛰드고. 근데 그 전에 내가 이제 그 건국대학교 홍재범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논문을 좀 내가 재밌게 봤거든. 에뛰드 연행이란 말을 썼더라고. 뭐 에뛰드 연행과 뭐 문학적 상상력인가? 연행이란 말이 이게 연기할 때 연자고 갈 행자를 써서 연행이라 쓰는데 안 쓰는 말이잖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분을 좀 이렇게 이것저것 들여다 보니까 미추 연극학교 출신이더라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야, 근데 미추 연극학교면은 길지 않았지. 그 역사가 한 3년 갔나? 1기, 2기 하고 없어졌나? 하여튼 그 대단한 시도였어.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그 의정부 쪽인가 양주인가 그 미추 삼방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연을 벗삼아서 숙식하고 배우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연극을 만들고 학교에서 스타니스라스키 시스템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미추라고 하면 이제 그 마당극이잖아. 마당극의 현대화의 선두주자인 극단인데 손지책지하고 김선현 선생이 아주 흥미롭고 가슴 뛰는 시도였어 당시에. 나도
당시 20대로서 야 영향을 좀 많이 받았지. 아 한국의 빵과 인형극단 같은 그런 공동체, 연극 공동체인가. 그때 뭐 다 뭐 이어가지 못했죠. 그랬죠.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추 삼방도 뭐 사라지게 되고 길게 못 갔고 연극학교 출신들. 근데 난 그 미추 연극학교에서 역사 길진 않지만 그 나성환 선생님 밑에 그 1.5세대 유학생들이 그다음에 또 그분의 후임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덕부영, 하병훈 형 같은 형님들이 그쪽에서 다녔지. 그다음에 내 친구 선빈이, 김선빈이 같은 정호봉 선생님도 계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뭐 관찰 수업, 에튜드 수업 이런 거를 장면 연구, 소설, 에튜드 이런 걸 경험하셨었어. 무엇을 느꼈는가라고 하는 거는 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대단히 아마 진귀하고 아름답고 보석 같은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 같아. 내가 94년도에 여무영 선생님한테 에튜드를 처음 보고 대단히 감동을 받았듯이 그때 발표회 중에서 어떤 한 분이 나 리허설 중에 말을 좀 더듬고 처녀 배우 같은 행색이 아니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에게 에튜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 실천적 도구가 그분에게 배우 활발히 활동을 하게끔 배우로서 이끌진 못했겠지만은 자기가 자신을 직접 목도하고 만나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스스로를 치료하고 그리고 마침내 해방되어서 자유까지 맛보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내가 그 분의 발표를 보면서 한 남자분이었는데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한참 좀 많으신 분이었지.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참여했으니까 그때 그분이 거기 동숭아센터 열림홀에 있는 곳에서 연습하고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사다리를 하나 딱 갖다 두고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시를 읊었어. 그게 자기가 만든 창작 에튜드였던 거지. 바람이 불어.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한 여자를 사랑해 본 적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다. 바람이 부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이 시를 내가 지금도 외울 만큼 너무나 감동적인 에튜드였지. 그걸 보면서 한 개인이 연기 방법론과 연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를 크게 느끼게 됐지. 20년도 훨씬 지난 얘기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순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연기 발표가 어떤 공연의 형식이 아니고 결국 그 연습 과정 혹은 훈련과 방법론을 통해서 자기가 각성하고 지각하는 이 과정에 드라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에튜드는 그 후에 이제 최용진 선생님한테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아가면서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이런 개념, 그다음에 뭐 배치에 대한 개념, 뭐 장애와 그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하냐에 따라서 에튜드가 무궁무진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지.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내가 7년간 좀 에튜드를 중점적으로 했었잖아. 근데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전에 했었던 그 에튜드에서는 마미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 사실 이렇게 뭐 탤런트적인 배우로서의 재능은 있다고 보기는 대중적인 자질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분인데 이 고등학교생을 둔 아들 둘의 엄마인데 자기 자식과의 갈등을 에튜드로 자신부터 출발하는 에튜드로 해서 했고 다음에 스스로 짠 모노로그, 셀프 모노로그까지 해서 그거를 K액팅 워크샵 경민이하고 설아 왔을 때까지 실천을 쭉 했었지. 그거 난 대단히 되게 감동적인 성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게끔 되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 근본적인 그 행동을 붙잡는 장애라고 볼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스스로 껴안기까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역시 그 분이 이제 아니모 시절부터 나한테 가수 관찰부터 시작해서 난 가수 관찰, 빼빼대, 1인 에뛰드, 2인 에뛰드, 나의 모노로그까지 1년의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결국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잖아. 근데 이것이 이제 보니까 이제 건국대학교 문학심리치료학과에서 홍재범 선생이 그 연구실이 이런 것들하고 맞닿아 있는 키워드가 맞닿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논문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 혹시 내가 내년 상반기에 한국으로 가서 박사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내가 소논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연구 주제를 더 확실하게 잡게 되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박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 하여튼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연기훈련 하는 거나 여기서도 연기훈련 하는 거나 사람이 많이 모집되고, 진짜 간지럽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기가 날 너무 좋아하나 봐. 남자다운 걸 좋아하는 거죠, 모기가. 네. 근데 마찬가지인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람이 모집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데, 당장 캐스팅이 되어서 작품에서 연기를 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배우 업계에 많으니까 그렇게 하긴 한데, 그래도 한국은 내가 모국어를 쓰고, 그리고 한국적 연기라고 하면은 해한이 꼭 들어야 돼. 해한. 해한이 이제 한을 푸는 거잖아. 근데 해안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나 이제 굿이라는 하는 우리의 전통 놀이 문화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굿하고 에뛰드하고 어떻게 좀 연결 시켜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그래서 나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이 박사 논문은 연구는 내가 이렇게 해도 파도 질리지 않고 좀 저기 몸은 지치긴 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이 연구 주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영상을 찍고 하는 건 좋으나 어찌됐건 영상은 내 좀 취미 생활에 좀 가까워. 이거를 연구하기에는, 연구 테마로 가까우기에는 좀 어렵긴 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쭉 기록 영상을 찍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막 편집하고 레퍼런스 찾고 하는데, 이것이 연구 주제가 되긴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 흥이 좀 안 나. 영상 작업은 평생 하는 작업인데 박사로 갖고 가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점점 좀 드네. 훈련과 일단 연습실에서 주구장창 벌어지는 일들,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목도하면서 생겨나는 것들이 나한테 박사 주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 어찌됐건 오늘 지금 뭐야? 10이잖아. 이거 한국연기예술학회 15일까지. 개소리가, 개싸움이다, 개싸움. 뒤에 보이냐? 지금 개들이 막 싸우고 있어.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하반기에 요거 논문 하나 털고, 그다음에 전주랩 준비하고, 그다음에 10월부터는 이제 저기 호아킨상하고 꼼짝 마라 열심히 준비해야 되니까, 9월에 또 한번 한국 가서 싱크로 워크숍하고 이 에뛰드가 어떻게 그 단기간으로 이렇게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박사를 한국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 홍재범 교수님 논문을 더 살펴보고, 근데 너무 믿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은 이분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이도 있고. 근데 한국 박사는 2년이잖아. 일본은 3년이고, 정말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난 2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게 워낙 많으니까, 축적한 양이. 개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 가야 되겠다. 안녕, 또 봐요. 이번 좀 길었네.